자, 3단원 유전 정보의 흐름하고 단백질의 생성 봅시다. 유전자와 단백질. 자, 형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배웠냐면은 우리 중학교 때 유전에서 배웠어요. 네, 유전자, 어떤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외형,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형질에 해당이 돼요. 즉, 사람의 키, 귓볼 모양, 피부색과 같이 생명체에 나타나는 특성, 즉 뭐에 의해서? 유전자의 정보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바로 이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모든 정보는 어디에? 유전 정보라고 하고,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DNA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DNA에 특정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델 완두에서 둥근 완두 유전자 라지 R, 그다음에는 주름진 완두 유전자 스몰 R, 이렇게 났던 것들이 바로 유전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DNA의 특정 부위. 그래서 이 다양한 유전자에 의해, 자, 결국에는 이 유전자는 뭘 담고 있는 거냐면은 여러 단백질의 합성에 관해요. 즉, 유전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단백질 합성 정보가 들어있어요. 유전자 안에는 단백질의 합성 정보가 들어있게 되고, 이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서 바로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단백질에 의해 나타나고, 그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정보에 대한 거는 바로 어디에 들어있다? 유전자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유전자가 형질 관련에 관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게 돼버리면 합성되는 단백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상 단백질이 아니라 이상 단백질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형질에도 뭐가 될 수 있다? 변해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DNA나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 이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이동을 하게 되느냐를 보게 되면은, 유전 정보는 일단 핵 속에 있는 어디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DNA에 저장되어 있어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막바로, DNA는 핵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언제밖에 없냐면은 세포 분열을 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DNA에 저장 유전 정보가 DNA가 밖으로 핵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RNA한테 일부 전달을 해주고, 이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합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소기관은 누구예요? 라이보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라이보솜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보는 RNA로부터 전달받고, 이 RNA는 누구의 기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다? DNA의 기인에서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전사는 DNA의 염기 서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DNA는 우리 앞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죠.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DNA에 해당이 되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A, G, C, T, 이게 4종류를 가졌었단 말이에요. 이 4종류의 배열에 따라서, 염기 서열에 따라서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이 염기 서열에 따라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담고 있는 DNA의 정보 일부가 RNA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DNA의 염기가 배열된
순서에 따라 짝이 되는 염기를 갖는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DNA 안에서 이중 나선 구조 안에서 DNA는 서로 A는 T하고 T는 A하고 G는 C하고 C는 G하고 이런 식으로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여기서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질 때도 이 특정 염기와 짝이 되는 염기만 결합을 해서 전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RNA 전사 과정도 염기에 상보적 대응으로 일어나요. 결국에는 염기의 상보적인 대응으로 결국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DNA에서 단백질의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의 특정 부분만, 즉 유전자만 RNA로 전달을 해주게 돼요. 모든 부분을 다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 과정은 어디 안에서 일어나요? 핵 안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전사된 RNA는 핵에 있는 구멍인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오고, 이게 특정하게 원래 전사된 RNA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이거를 mRNA라고 불러줘요. 원래 정확하게는 이게 전사된 RNA예요. 이게 mRNA, rRNA, tRNA에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RNA가 그 중에서도 핵에 의해서 전사된 RNA는 mRNA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 전사된 일부의 염기 서열이 RNA한테 전달이 되면 이 RNA의 정보대로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RNA의 정보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의 합성 정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단백질의 합성 정보는 단백질의 합성 정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단백질은 뭐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아미노산의 개수 몇 개가 결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종류 어느 아미노산이 올 거냐, 그 다음에는 아미노산의 순서 어떤 순서대로 결합을 할 거냐, 이 세 가지예요.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로 몇 개가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할 거냐에 대한 정보가 바로 어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요 RNA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사된 mRNA는, 세포질에 있는 RNA는 단백질의 합성, 즉 실제로는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라이보솜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라이보솜이 RNA의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들을 연결해요. 아미노산들을 연결한다는 소리는 무슨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서 바로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무슨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화작용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이 유전 암호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유전 정보는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요, 유전 부호라고 하는 걸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DNA는 염기가 4종류 있었잖아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이라고 하는 4가지의 염기들이 결합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 염기가 아주 다양한 조합으로 순서로 배열됨으로써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에 아까 얘기했죠, 수, 종류, 배열, 순서가 정해져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유전 부호는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이 올 거냐에 대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냐면은 20종류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20종류. 그러니까 지정해야 되는
아미노산은 총 몇 개예요? 20개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염기가 종류가 몇 종류예요? 4종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기 한 개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을 하게 해버리면은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밖에 안 돼요? 4종류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소한 이 아미노산 지정하는 암호를 몇 종류 이상은 만들어줘야 돼요? 20종류 이상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염기 2개가 한 쌍을 이루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해주면 이게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여기 4종류 오고 중복으로 올 수 있다. 여기 4종류가 오니까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와요? 16가지가 나와요. 그럼 16가지가 나오면 16가지도 20종류를 지정을 하기는 어떻게 돼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염기가 3개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게 되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의 조합이 되니까 총 64가지의 염기 쌍조합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은 20개의 아미노산을 충분히 지정을 하고도 남죠. 그쵸? 대신에 64가지가 20종류를 지정을 해야 되니까 뭐는 가능해요? 중복? 지정은 가능하겠죠.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염기 쌍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여기서 64가지의 조합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이 중에서요 3가지 조합은 지정 아미노산이 없어요. 지정 아미노산이 없어요. 61가지만 지정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정 아미노산이 없냐면, 단백질 합성을 무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져 버리면 단백질 합성을 어떻게 돼요? 멈춰요. 종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 아미노산이 없는 3가지는 단백질 합성을 종결시켜주는 그런 암호다라고 보시면 되고, 61가지의 조합이 20가지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염기 조합, 그래서 염기 3개가 한 쌍이 돼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3염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요. 이 3염기 조합을 원래는 명칭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데, DNA에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 3개의 염기를 트리플렛 코드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이 3염기 조합에서 전사가 일어난 RNA의 3개의 연속된 염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주는 건 누구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 코돈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될 때는. 그래서 보면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의 합성 과정에서 DNA에서 RNA로 그다음에 전사가 일어나고, RNA에서 뭐가 일어나요? 번역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 단백질의 합성 과정인데,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주형 사슬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이 1번에서 전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2번에서 전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 유전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신에 전사가 될 때는 상보적으로 전사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DNA에서는 A는 누구하고만 붙어요? T하고만 붙고 G는 C하고만 붙잖아요. 근데 DNA에서 RNA로 전사가 일어날 때는 DNA는 A, G, T, C 이렇게 4종류잖아요. 근데 RNA는 뭐가 없어요? 티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 반대편에는 T 대신에 누가 오냐면은 유라실이 오고요. G 반대편에는 C가 오고, T 반대편에는 A가 오고, G 반대편에는 G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보적으로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전사된 코돈이 A, C, C예요. 그러면은 반대편은 누가 있어야 돼요? T, G, G에서 전사가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U, A니까
반대편은 T, U가 왔으니까 원래는 T가 와야 돼. 누가 와야 돼? 여기에. U가 온 거는 T 반대편에 A가 오고 U 반대편은 A죠. 원래 T가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다시 T. 그 다음에는 CCA니까 G, G, T. 이 코드 여기 반대편에는 C, G, T. 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DNA의 T 대응이 A고 A 대응이 T 대신에 유라실이 오는 거예요. 유라실이.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면은 주영사슬 어디에서 됐다? 1번에서부터 전사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염기 조합에서 전사된 코돈이 실제로는 뭘 지정을 한다? 아미노산의 순서와 종류를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될 때 DNA의 A 반대편에는 RNA의 U가 오고 G는 C가 오고 T 반대편에는 A가 오고 C 반대편에는 G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형태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돈도 총 64종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DNA의 3염기 조합 체제와 코돈의 염기 조합 체제는 대장균 같은 세균부터 사람까지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같은 유전 부호 체계를 전부 다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진화되었다 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명체가 같은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를 해왔고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똑같이 보존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코돈이 UUU라고 하는 경우는 사람이나 대장균이나 똑같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될 때 상보적으로 전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대응되는 염기의 종류, 선생님이 아까 써줬던 것처럼 A 대응은 유라실, C 대응은 그다음에 구아닌 대응은 사이토신, 그다음에 티민 대응은 아데닌이라고 하는 요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DNA로. 그래서 코돈, 전사된 코돈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RNA의 코돈을 보고 어떤 DNA로부터 전사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DNA 염기 서열, 주관식으로도 또 염기 서열 써야 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